트와이스, 있지, 엠믹스, JYP의 걸그룹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세 그룹의 방향성과 매력은 무엇일까요? 컬처콕 플러스 시작합니다.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트와이스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팀이기 때문에 초창기의 트와이스의 음악과 그리고 최근에 트와이스가 보여주고 있는 음악이 또 다르고요. 있지도 사실 커리어 내내 사실 일관된 흐름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했던 팀이고, 엠믹스가 그래도 믹스팝이라는 어떤 본인들만의 장르와 스타일을 가지고 이제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축에 속하거든요. 예를 들면 트와이스는 우리가 초창기 데뷔했을 때 기억하는 음악들은 우아하게 치얼업, TT 같은 굉장히 발랄한 어떤 티네이지 팝의 아주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인원 걸그룹의 음악을 들려줬는데 반해서 이제 Feel Special이라는 노래 이후로는 굉장히 좀 성숙한 이미지에, 그리고 좀 진지한 이야기도 하면서 어떤 서구의 북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듯한 이제 세련된 일렉트로 팝으로 장르를 좀 바꿔나갔어요. 있지 같은 경우도 이제 초창기에 이제 달라달라라는 노래로 데뷔했고 그 노래가 엄청난 히트를 기록을 했잖아요. 트와이스가 이제 초창기에 블랙 아이드 필슨이 있었다면 있지는 이제 별들의 전쟁이라는 작곡팀이 있었고, 그 팀이 이제 IC 그리고 워너비 이런 음악으로 이제 세계를 만들어 오다가 중간중간에 마피아 인 더 모닝이라는 노래도 있었고, 하나의 좀 당찬 이미지라는 그런 하나의 주제의식을 가지고 음악은 좀 다채롭게 가져온 게 있지다. 그러니까 엠믹스는 그래도 좀 비교적 일관된 음악 성향을 가져가고 있어서 이 세 팀의 공통점을 찾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고 좀 차이점 위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있지는 초창기 데뷔 임팩트가 너무 강렬했잖아요. 달라달라가 나왔을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춤을 추고 정말 걸그룹 명가 JYP다. JYP 걸그룹의 데뷔곡은 실패하지 않는다 라는 공식을 증명하는 또 다른 곡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있지가 데뷔 초의 고점이 너무 높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데뷔곡 달라달라와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메시지의 변화라거나 어떤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트와이스도 이제 치얼업, TT 이런 굉장히 귀엽고 발랄하고 티네이지 팝, 그러니까 K-팝 걸그룹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비판도 많이 받잖아요, 최근에는. 그런데 이제 멤버 한 명이 빠졌을 때 Feel Special이라는 굉장히 진심을 담은 노래와 그리고 그 이후에 Fancy라는 노래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미지 변화를 아주 점진적으로 부드럽게 넘어간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트와이스의 커리어를 봤을 때는 그냥 음악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변화를 해나가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있지는 그런 포인트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고, 오히려 마피아 인 더 모닝이라는 사실 좀 그룹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노래도 퍼포먼스는 굉장히 두드러지는 노래였어요. 그런데 이제 대중의 반응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나오는 노래들이 달라달라에서 좀 이제 내려오는 노래들도 있고, 아니면 그것과 비슷하면서도 좀 새로운 식으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노래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중적으로 호응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엠믹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믹스팝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우리가 K-팝에서 장르를 이제 혼합하고 섞고 이제 브레이크 구간을 넣고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것을 데뷔곡으로부터 아주 그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대중에게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도 그때 당시에부터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세계관이 좀 어렵다, 계속해서 어려운 개념을 대중에게 주입시킨다. 그러다 보니까 엠믹스가 아직까지 이제 대중에게 국내 음원 스트리밍 차트에서 그리고 판매량에서 성공적인 굉장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트와이스는 데뷔했을 때부터 좀 글로벌 활동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팀이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한국인 멤버 5에 해외 멤버 4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3명이 이제 일본인 멤버고, 이 일본인 멤버들의 존재로 인해서 사실상 트와이스는 지금 일본에서는 거의 국민 걸그룹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거든요. 최근에 이제 했던 일본 닛산 스타디움 공연 같은 경우도 해외 여성 그룹 최초로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공연을 한 것인데, 그 정도로 위상이 대단한 팀이거든요. 그리고 트와이스가 북미 시장에도 사실 진출을 하려고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고, 필스라는 노래와 함께 이제 북미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미국의 거대한 풋볼 스타디움들에서 이제 연이어서 투어를 진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팬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와이스는 제가 봤을 때 일단 다인원 걸그룹이고, 그들이 보여주는 초창기의 커리어 곡들은 2010년대에 K-팝을 좋아했던 이들, 그리고 그 전에 K-팝을 좋아했던 이들에게는 어떤 향수를 자아낼 수 있는 정직한
클래식한 형태의 히트곡인 거잖아요. 지금 보면 좀 유치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노골적으로 뭔가 사랑 노래를 한다거나 뭔가 귀여운 콘셉트를 잡는 그룹이 없으니까. 지금은 트와이스도 그런 콘셉트 대신에 굉장히 좀 세련된 형태의 새로운 걸그룹 모습을 지향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해외에서 봤을 때 K-팝 걸그룹의 가장 뭐 정석적인 하나의 형태가 무엇인가 하면은 트와이스라는 그룹을 떠올리게 되고, 그들이 그렇기에 이제 퍼포먼스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커리어가 길잖아요. 노래가 많아요. 히트곡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 점들이 투어를 할 때 훨씬 더 이점을 가져와 주는 거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인기가 나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확실한 메인 보컬이 있다는 점은 이 밴드 그리고 그룹에게 음악을 줄 때, 그리고 음악을 걸그룹에게 이식할 때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수를 가능케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컬처콕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걸그룹이 노래를 잘 한다는 것은, 그리고 보이그룹이 노래를 잘한다는 것은, 노래를 잘하면 물론 좋은데 왜 좋냐면 그 그룹이 표현할 수 있는 색이 넓어져서 사실 가창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엠믹스는 일단 보컬이라는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트와이스도 보컬 라인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이제 평가받는 그런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메인 보컬인 지효 씨가 굉장히 좀 균형을 잘 잡아주고 있고, 있지도 예지와 그리고 류진 다른 멤버들의 가창력이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고 오히려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JYP 엔터테인먼트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라이브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뭐 실력에 있어서 뭐 굉장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다거나 문제를 좀 만든다거나 이런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은 분명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 엠믹스는 특히 그런 정말 확실한 보컬 멤버들이고, 그리고 이제 서브 보컬 멤버들도 상당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는 예를 들면 연습실에서 라이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보컬 좀 애드립을 라이브를 할 때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보컬의 역량을 표현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엠믹스는 저는 세계관과 이제 멤버들의 어떤 구성과 노래가 뭔가 미묘하게 잘 맞지 않는다는 인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엠믹스가 이제 지향하는 세계관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고 심오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 이미지로 보여주는 모습들도 솔직히 좀 난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엠믹스의 멤버들은 사실 또 그렇지가 않아요. 멤버들은 굉장히 밝고 발랄하고 굉장히 착하고 약간 이런 이미지를 예능 프로그램이나 어떤 노래를 부를 때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보컬은 또 파워 보컬의 스타일인 릴리 씨와, 그리고 가창력을 갖고 있는 혜원 씨, 그리고 서륜 씨, 그리고 개성 있는 랩을 보여주는 지호와 규진 뭐 이런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베이 씨도 있고, 근데 그런 멤버들이 멤버 구성과 보컬과 노래와 콘셉트가 뭔가 미묘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약간의 삐걱거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사실 엠믹스가 대중에게 어필하기 어려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향하는 믹스팝이라는 것도 사실 믹스팝이라는 장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믹스팝이라는 브랜드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대중 입장에서는 막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믹스팝은 대체 뭐고,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엠믹스는 사실 또 이게 보컬 라인도 강렬하고 컨셉트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막상 또 그들의 무대를 보다 보면은 이게 연령층이 굉장히 좀 어리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전연령 관람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예를 들면 에스파의 슈퍼노바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굉장히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면도 있고 뭐 도발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뭐 뉴진스 같은 경우는 정말 트렌드의 최전선을 달리고 있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고, 과거 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고. 근데 MX 같은 경우는 저는 데뷔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에서 활동하는 걸그룹보다는 이제 영국에서 활동했던 뭐 리틀믹스 같은 그런 걸그룹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떠오르거든요. 보컬 라인이 탄탄하고 퍼포먼스도 이제 준수한데, 메시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어려운 경우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다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좀 잘 조합을 해서 대중에게 어필할 만한 뭐 어떤, 사실 히트곡을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보다는 그룹의 정체성, 그리고 그룹의 멤버들의 개성을 정말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걸그룹 명가라는 개념이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2010년대 미스 A 원더걸스, 이때는 K-팝의 중흥기 때 걸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큰 성공을 거뒀고 하나의 중요한 순간을 장식했던 게 JYP 엔터테인먼트니까 걸그룹 명가라는 호칭이 계속해서 이제 쓰였고, 지금도 사실 걸그룹 명가 JYP라는 이야기가 트와이스도 마찬가지고, 있지도 마찬가지고, 엠믹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걸그룹 명가라는 JYP는 사실 박진영 프로듀서의 중심이 돼서 그가 만들어 나갔던, 그리고 그가 기획했던 걸그룹의 시대가 걸그룹의 명가 JYP라고 생각이 들고, JYP가 그래도 해외에서는 막 엄청나게 큰 스타디움에서 공연하고 막 해외 투어 엄청나게 성공적이고 앨범 판매량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국내 음원 스트리밍 차트에서는 사실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 음악을 못 본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물론 유튜브나 스포티파이 같은 이제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해요. 그 이유가 저는 JYP의 그런 본부 체제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좋게 말하면 개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각 본부의 어떤 창작에 대한 방향 그리고 그룹을 기획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정권을 보장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이제 본부제가 확실하게 이제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과거에 그런 명칭이 있었다 정도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걸그룹 명가라는 이제 과거의 영광스러운 호칭이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후속으로 등장하는 걸그룹들이 좀 더 부담이 생기고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좀 장기적인 흐름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 과연 어떤 것이 이제 건강한 창작을 할 수 있고 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사실 JYP 엔터테인먼트는 다른 K-POP 기획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안전한 회사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단기적인 임팩트가 크지 않지만 그래도 길게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사실 JYP 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싸고 멤버끼리 갈등이 있었다거나 부정적인 이슈도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타 기획사들에 비해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JYP 엔터테인먼트는 길게 보는 회사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어떤 K-POP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회사다.